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지금은 오이밭에 왔습니다. 고추보다도 사실 오이에 대한 질문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왔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이를 키워 먹고 싶다고. 제가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선 오이 품종 같았어요. 근데 워낙에 기후 조건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생육도 안 되고 갑자기 시들고 뭐 스노이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제가 글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설명하는데. 자, 첫 번째, 오이가 안 달린다. 오이가 노랗게 돼서 안 달린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 물론 이제 지금 이파리들을 보면은 많이 녹아 있죠. 많이들 녹아 있는데,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 오이를 계속적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이를 계속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이 색깔이 별로 안 예쁜데, 이거는 제가 원래 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노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면 안 되지만 그냥 일단은 따는 건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오이들이 달립니다. 달리는데, 오이가 안 달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힘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힘이 딸려서. 식물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얘네들이 자기가 키울 수 없으면은 그 새끼를 버립니다. 버려요. 그냥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곰팡이 같아. 지금 계속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곰팡이처럼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이제 잎곰팡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녹았죠. 시커멓게 녹은 거는 이제 곰팡이에 의한 이제 애들이 가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작죠. 조그만데 노랗게 되기 시작하죠. 끝에서부터. 요거 형상은 얘네들이 양수분을 충분히 흡수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새끼를 놓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현상이 언제 많이 생기냐? 지금처럼 날씨가 며칠 동안 오랫동안 흐릴 때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힘이 딸릴 때, 어떨 때 힘이 딸리냐면은요, 이제 그 밭 주인이 양분 공급을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노각을 만들고 있다고 그랬죠. 다른 하나의 큰 과실을 만들고 있을 때는 나머지 그 새로 나오는 애들을 버려요. 자기가 힘이 어느 정도 키우기 전까지는 좀 다른 그 새끼들은 버려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이가 특히 그게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은, 일단은 얘네들이 나무가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열매도 매달고 신초를 만듭니다. 새로 새 잎 끝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격가지에서 그 가지를 뻗을 거예요. 새로 이렇게 보시면은 막 이렇게 계속 있죠.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깨끗한 애들은 신초들이에요. 다 새로 나온 애들이야. 녹은 애들은 그 이전에 먼저 나왔던 그 이파리들이 자기들 마디에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이는 현상이고, 그래서 요럴 때 제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끝순을 따줘 버립니다. 계속 다니면서 계속 그냥 자르는 거예요. 한여름에 재배할 경우 오이 특성이 사실은 봄, 가을에 더 잘 자라는 애들이지 한여름엔 잘 자라지 못해요. 뜨거운 걸 싫어하는 애들입니다. 오이는 30도만 넘어가면 양수분 흡수를 잘 못해요. 양분도 잘 흡수가 안 되고 수분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딸리니까 자기 오이를 버리고 자기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무도 키우다가 힘이 딸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초들이 나오는 끝순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이를 제가 수확을 하거나 뭐 시간 남을 때마다 이렇게 끝순들을 다 제거해요. 저기 막 천장을 뚫을 것 같네. 아유. 이렇게 막 하늘 위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신초들을 제거를 해주고, 요런 이제 그 수영 같은 것도 제거를 해줍니다. 이 속에 이제 묵은 잎들도 따주면 훨씬 좋긴 한데요. 제가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잘라주는 거예요.
막 뭉탱이로 잘라도 돼요. 뭉탱이로 막 잘라도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시컨 잘라주시면은, 이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자꾸 가위질이 되네. 이게 습관성입니다. 이게 눈만 보이면 자꾸 자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신초들을 끝순을 계속 제거를 해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오이들이 달려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제 재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이를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지런하게 막 곁순을 제거하시면 안 돼요. 여름 거 같은 경우는요, 원순에서 사실 따먹기는 좀 힘들어요. 워낙에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에서 적심을 하고 격가지를 이용을 해서 계속 받아가지고 수확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격가지에서 두 마디, 세 마디, 뭐 많으면 네 마디, 다섯 마디 해도 돼요. 상관없어. 제가 두 마디, 세 마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 두세 마디는 그냥 관리하기 쉬우라고. 관리하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약간 좀 게으르게 하는 농사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지금 격가지들이 벌어져 있을까요? 자, 제가 하나 아주 긴 거는 좀 아주 길어요. 좀 보여드릴까? 얼마나 길게 나와 있을까? 얘를 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얘는 좀 기네. 이렇게 계속 지금 이 가지도 너무 요즘 계속 날씨가 저희 논산이 며칠 동안 비가 오고 흐렸다가 갑자기 해가 떠가지고 쨍 하니까 나무들이 좀 무리가 많이 가요. 이렇게 이제 지금 몇 마디씩 이렇게 다 있죠? 아주 길어요. 길게 놔둬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수확이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날씨와 이런 게 이제 밸런스가 맞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배를 해주시면 이렇게 신초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병해충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양분도 이제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합성도 되고 양분도 흡수할 수 있고 수분도 흡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키운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키우다가 수확할 시점 되면 뭐 시드는 현상이 많이 생긴다는데, 그거는 전문적인 농가들도 많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어떤 게 많이 이제 예상이 되냐면요. 물을 과도하게 너무 많이 대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과도하게 물을 많이 대서 그 뿌리가 상하는 거예요. 뿌리가 왜 그렇게 물을 많이 줬는데 상하지? 뿌리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물 속에 오래 잠겨 있으면 그 뿌리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고사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자, 여기 좀 이쪽에 와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흙이 많이 말랐다. 제가 지금 며칠째 물을 안 줬더니 흙이 많이 말랐어요. 물을 좀 줘야겠네. 많이.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쪽을 보시면, 이쪽이 좀 적당하네. 여기 보시면은 이 표면에 이렇게 흰색 이렇게 뿌리들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흰 뿌리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연속으로 수확하는 식물의 특징인데요. 처음에 막 뿌리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작물을 심어 놓고서 뿌리들이 이렇게 막 발생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뿌리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면 수확 시점이 되면은, 수확하기 시작하면요, 이 처음에 나왔던 뿌리들이 거의 다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확이 되면 또 새로 이제 뿌리가 내리게 되고, 그런 현상을 연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이 연속 수확하는 작물들의 특징이에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뿌리들이 계속 발생을 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그런 현상이 계속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야지만 영속적으로 계속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물 관리를 두둑이 계속 어느 정도 적정하게 수분이 있어야지만 뿌리들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양분도 적정하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안 할 경우에는, 갑자기 물을 막 삐쩍 말렸다가 갑자기 물을 확 떼가지고
되면은 그 뿌리가 있던 뿌리들이 다 고사를 해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원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요, 거기서 토양에 선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양 선충이라는 건 뭐냐면은 뿌리의 끝부분에 이제 가해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요. 막 뿌리를 막 뚫어. 눈에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 아주 작아요. 그 걔네들이 이제 뿌리를 타고 들어가서 뿌리를 가해를 해가지고 이 뿌리 자체를 고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죽는 거죠, 뭐. 어느 정도 크다가 죽어버려요. 어쩔 때는 이제 바로 심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바로 죽을 때도 있고, 이렇게 수확 시점이 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예방을 하려면은 미부숙 퇴비,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할 경우에, 아니면은 그냥 퇴비, 생퇴비 있죠? 그런 거를 쓸 때 특히나 많이 생겨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끼리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그 소똥이나 뭐 돼지똥이나 닭똥을 막 잔뜩 넣는데 한 2, 3년 지나니 갑자기 애들이 많이 죽는다. 근데 왜 죽는지를 잘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그게 선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부스테비에 특히 잘 생깁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전용 약제도 있는데 잘 안 들어요, 사실. 그래서 걔네들은 토양 소독에 아니면 그러니까 태양열로 토양을 소독을 한다거나, 논으로 해가지고 한번 키워 먹고 물로 씻어내거나, 아니면은 아주 강력한 토양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용해서 완전히 토양을 깨끗이 소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그 선충을 잡아먹는 벌레도 있는데 걔네들을 이용을 해서도 또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거를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퇴비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쓰더라도 충분히 부숙시키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노이 오이가 쓰면 정말 못 먹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냥 되게 스노이는 정말 나중에 그냥 설탕에 팍 절여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어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않는 이상에는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게 스노이예요. 그 스노이 예방하는 거는 질소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에요, 수분. 물이 부족하면 꼭 생기는 게 스노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노각도 아무리 맛있다고 하지만 노각으로 키우시던 분들이 물을 너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스노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분 관리를 적절하게 꼭 해줘야 돼요. 특히나 오이 같은 경우는 수분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 얘들이 양분과 수분이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꼭 잘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이 농사를 좀 연구를 잘 하시면요, 오이 농사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 비료나 어떤 영양분을 공급을 했을 때 반응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작물들 중에서는 거의 6시간 내외로 다 보여요. 그날 저녁에 처리를 하면 다음날 아침이면 이게 무슨 반응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온도와 습도와 양분의 그 변화를 눈으로 상당히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다 하시면은 오이 농사를 한번 하시면서 좀 많이 관찰을 하시면은 다른 작물을 관찰을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서서 할까요? 다리 저려. 참 제가 조선의 모종이 몇 개 안 돼가지고 조선의하고 이렇게 좀 섞어서 심었어요. 어떤 거를 심었냐면은 미니 오이 품종이라는 걸 같이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종자가 섞여 버렸어요. 근데 이 개량종이다 보니까 이 씨가 발생을 안 해요. 그 미니 오이라는 것이. 근데 조선오이도 그게 성향이 같이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잘랐는데 씨가 없어. 씨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아주 웃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좀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게, 미니 오이라는 품종을 심었을 때 좀 노균과 흰가루에 얘네들도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이제 옆에는 막 메론도 심겨져 있는데, 메론은 흰가루에 노균에 막 입곰팡이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약 치는데 잘 안 들어요. 힘들어.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신엽들이 이렇게 아직도 쌩쌩하죠. 아주 생육이 그래도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그냥 일반 백다다기 오이나 뭐 취청 오이나 그런 걸 심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심은 지 3개월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다른 농가들은 끝났습니다. 3개월 됐으면 끝나고 새로 심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 그냥 아직도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정말 여름 품종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 이제 감안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심어 보시고, 꼭 조선오이 품종뿐만이 아니라 종자회사에서 살 때는요 미니 오이라는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또 뭐 보통은 이제 피클용 오이를 만드는 오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미니 오이 품종에서 좀 과가 크게 나온 걸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야지만 집에서 먹기도 좋고 제가 누구한테 주더라도 그렇게 이제 살이 있어야지 먹을 게 있지. 살도 없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젓가락 같은 거 못 먹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종자 선택을 하시면은 텃밭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사 잘 지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